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연말까지 일산 상수원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 농업용수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시는 수자원공사의 용담호 용수로 부족한 물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금강호 인근에 수송되고 있는 군민여가 캠핑장의 개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편의시설 공사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익 사업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연말까지 익산 상수원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익산시는 수자원공사의 용담호 용수로 부족한 물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신운정수장, 완주 대하수계를 통해 들어오는 농업용수를 정수해 익산시 전체 가구의 33%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으로 인해 대하수계 저수율이 낮아져 익산시에 상수원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공급 중단 기간은 연말까지 3개월. 농어촌공사 업무 특성상 부족해진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계속 수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농업용수 물을 주기로 돼 있어요. 신은정 수장의 자체 정수에 사용되는 물은 완주 대하 저수지와 경천 저수지 등 두 곳에서 공급됩니다. 8일 기준 경천 저수지 저수율은 50%, 대하 저수지는 3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년 저수율은 각각 63%, 51%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익산시의 원수 공급 중단을 통보했던 지난달 10일에는 두 저수지의 저수율이 2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익산시는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용담호 용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흥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28km의 대간선수를 통해 하루 11만 8천 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3개월간은 이제 용담댐에서만 받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전처럼 농어촌공사에서 받을. 앞으로도 가뭄이 발생하면 반복될 수 있는 농어촌공사의 익산 상수원 공급 중단. 보다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국 4대 신공항 가운데 규모가 가장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의 사업비는 8,077억 원으로 2,500m의 활주로 등을 건립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이 넘고 활주로는 3,500m입니다. 제주 2공항은 5조 4,500억 원에 활주로 3,200m, 대구 경북 신공항은 2조 5,768억 원을 들여 활주로 3,500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 공항의 이 같은 계획은 국내선 위주의 일반 공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개항해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항 2선석이 오는 2026년 우선 개항을 한다 해도 2천억 원 규모의 배후부지 사업이 민자 투자로 예정되면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배후부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잔여 세계 공구 공사에 대한 입찰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는 24일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수변도시 잔여 공구는 전체 면적이 120만 평으로 3개 공구로 나눠 입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 심의를 거친 결과 추정 사업비는 모두 5,750억 원으로 추산됐고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레드바이오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원광대에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늘 원광대 창업벤처센터에서 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 개발 회사로 설립된 이후 대전과 성남 등 전국 3곳에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전북자치도, 익산시 등과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농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약대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7,1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55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2.8% 줄고 10아르당 예상 생산량은 535kg으로 지난해보다 7kg, 1.3%가 적습니다. 익산 미륵사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에 16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한 달간 열린 미디어 아트는 석탑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연지와 목탑지, 미륵산 숲 등까지 전시 공간을 확장해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레이저 아트쇼와 미디어 파사드 무대 공연, 각 구역을 연결한 순환형 전시 프로그램이 배치돼 방문객 체류 시간도 기존 행사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 금강호 인근에 지어지는 국민 여가 캠핑장의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편의시설이 허술하게 지어지면서 재공사를 반복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탁자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옛철새조망대 맞은편에 조성되는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군산시가 24억 원을 들여 7,300제곱미터의 캠핑장과 주차장, 편의시설을 짓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매입과 사업비 부족에 1년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1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비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토지 비용 말고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샤워장을 부족하니까 그 면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비를 마련하면서 이제 기간이 늦어진 거죠. 그리고 설계도 늦게 나왔고. 계획대로라면 2달 전 공사가 끝났어야 했지만 캠핑 수요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지어지면서 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미 공사가 끝난 샤워장은 당초 6명이 쓸 수 있도록 지어졌다가 지금은 10명으로 늘리고 이마저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더 늘리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군산시는 2억 원을 편성해 옛 화장실 건물을 일부 샤워장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인데 언제 시작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데다 국민여가 캠핑장이 수탁자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탁자는 캠핑장 39명 가운데 30%가량인 11면의 캠핑카를 설치해 펜션 같은 숙박시설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11면을 본인들이 카라반을 갖다 놓고 추가 요금을 받고 수익을 보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우리가 과연 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편의 제공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의 수익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24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한 것인지. 군산시는 수탁자의 캠핑카 운영은 검토 단계에 있고 다음 달 임시 개장할 계획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한 정식 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 조성하는 금강호 캠핑장. 자칫 반쪽짜리 캠핑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선유도 암벽에서 멸종 위기식물 2급인 석곡의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드론을 활용해 선유도 암벽 15지점에서 100여 개의 석곡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석곡의 분포 범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넓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가치와 연구적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석곡은 바위나 나무줄기에 붙어 자라는 상록성 난초로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71건에 33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8건에 25억 6천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액은 39%가 늘었습니다. 경찰은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모바일 청첩장 등을 통한 악성 앱 자동 설치 등으로 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 2만 3천여 명 가운데 중도 이탈자는 785명입니다. 이는 전남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은 농어촌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간호대학 교수노조와 교직원노조, 총학생회가 부실 운영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선정된 것은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와 총학생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취임한 총장의 위법 부당한 행태가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감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측근 인사들이 비밀리에 대거 채용돼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군산 간호대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학 경영을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인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전국 고용노동부지청 33곳 가운데 10곳이며 군산지청도 포함됐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근로자성 판단 등 심층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부는 지청 규모에 따라 1명에서 2명의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3일 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새 도시 브랜드인 그레이트 익산을 선포하자 익산시의회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새 도시 브랜드를 선포하기 전에 관련 조례가 먼저 통과됐어야 하지만 익산시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미흡한 행정처리였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급여를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의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신속히 쌀을 매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손미령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 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는데도 장관이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모인 한농위원 9명의 시군 연합회장은 머리를 삭발하며 투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7일 오후 1시 18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작업하던 70대가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타일 작업 후 폐기물을 1층으로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 대둔산에서 야영하던 30대가 10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쯤 대둔산 정상 인근에서 A씨로부터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7시간 반 만에 A씨를 구조했으며 A씨는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504가구로 전달보다 73가구 줄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은 지난 1월 2,016가구에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은 도내 전체 2,946가구 가운데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일본과의 국제 수업 교류와 연수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방문단은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와 만나 학생 해외 연수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또 간사이 지방 한국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 교류 수업 활성화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익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의 첫날과 둘째 날 일정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의 전체 일정 중 1, 2라운드가 진행되는 오는 10일과 11일은 시민의 날을 기념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정은 2만 원짜리 1일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프로골퍼 108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익산 북페스티벌이 올해는 자연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늘 11일부터 이틀간 유천 생태습지공원과 유천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박범신 안도현 작가와 함께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익산 출신 신유진 작가가 프랑스 문학에 대한 북토크를 진행하고 풍선 퍼포먼스와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독서 골든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군산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제67회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드에서 군산 문화유산 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본선에는 세계 110개 도시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해설사가 돼 직접 문화유산을 설명한 겁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한국무용팀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방문해 문화공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마음을 잇는 자원봉사 1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고립 은둔 상태에 처한 취약계층 30여 명과 분장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재학생 등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한 팀을 이뤄 관계 형성, 심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1일 캠프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